자, 검찰의 선거 개입. 윤석열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만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왔었죠. 역시 유시민이더구만. 화끈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고소당할까봐 사람들이 한 번씩 우리는 안 그랬다. 그냥 한동훈이라고 했다. 다 알고 있는데 뭘 유시민 이사장이 딱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소 명예훼손이면 고소해라. 이런 정도로 이제 제대로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실명이 지금 나옴으로써 이게 확전 일로를 확 걷게 되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머리가 좋은 형태의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알면서도 쫄아서 말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캐릭터가 저 아닙니까? 왜? 왜? 제가 이게 부산에서 회한 사람 먹고 있을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한동훈 말을 못했거든요. 그거 다 알아 그렇게 말해도. 그런 정도의 이제 공포심을 검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보고 좀 위로받는 국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인터뷰의 핵심은 신라젠 투자에는 단 한 주도 안 가졌다. 그때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게 강의연료가 6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의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막장 언론과 검찰 권력이 협잡하고 있는 거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요지가 있었고요. 계좌를 사찰했다 저번에 그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사찰한 후에 이철과 엮으려고 했다는 정황인 거죠. 저번에 이철 전 대표한테 계속 사적으로 나간 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로 나간 돈이냐고 계속 추궁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혹시 노무현재단 계좌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그게 그때 들여다본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건 핵심은 윤석열 사단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직격탄인 거예요. 답해봐 이런 거죠. 이게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몇 번 여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많은 재산을 침탈하고 가장 많은 여성을 강간하고 가장 많은 남성을 강간한 그게 뭐냐면 국가 권력이었어요. 항상 국가 권력은 법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일반 민중을 죽이고 착취하고 침탈해 왔어요. 이게 근대 역사를 지나오면서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간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불필요해지겠다.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근대적인 법 체계가 들어오고 근대적인 법 체계와 사법 체계만으로 도저히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진국에서는 배심원제라는 걸 사용해서 국가 권력을 2중, 3중, 4중으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검찰이 할 일은 국가 권력이 개인을 침탈하는 걸 막는 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검찰이 나서서 개인을 침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국가의 요체는 폭력이에요. 왜 국가의 요체를 폭력이라고 하냐면 국가만이 한 국가 내에서 오로지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지시하거나 혹은 행위를 멈출 것을 지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항상 한쪽에선 권익을 주는 거지만 항상 한쪽에는 권리를 침탈하는 역할을 해요. 한날의 칼이에요. 이거를 시민사회에서 적합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이 있다고 해서 살인자가 나를 죽이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라고 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존재가 무슨 정의를 실현하고 그런 개소리 아니에요. 법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인권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된 걸 보면 2월 4일에 신라젠 수사 보강 수사 지시하고 2월 14일인가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편지 도착하는데 2, 3일 걸리죠. 특히나 구치소 우리 구치소가 형무소죠. 형무소에 편지가 가면 중간에 한번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사팀이 보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편지를 보낸 일인 거예요. 이 신라제는 그냥 표면일 뿐이고 오로지 유시민이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사팀 만들자마자 편지 보내고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면 오늘 아침에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말 하던데 그러면 왜 도대체 유시민이냐? 왜 유시민이었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모르기는. 유시민을 노린 게 아니라 알릴레오를 노린 거죠. 시민사회의 빅스피커를 차단해버림으로써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작이 번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사회의 빅스피커, 새날이라든지 기타 잡것들 있잖아요. 알릴레오나 뭐 다스베이더 같이 조그만 것들. 너 고소. 이 조그만 것들이 계속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주장의 빈 곳을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번번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릴레오 같이 100만이 넘는 이 스피커를 제일 먼저 차단하는 게 그들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 1번인 거예요. 1번이 차단이 안 되면 2번, 4번이 안 되거든요. 유시민이 안 무너지면 그 다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시민이 그래서 1번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최성희한테는 안 했을까요? 무슨 펀드 그 펀드 투자자들한테는 안 했을까요? 아니 그 펀드 주인들한테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봐왔던 모든 것 오늘 유시민 전 장관님도 한명숙 이야기를 했는데 한명숙 우리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그것도 진술을 바꾼 한 사람의 주제 오로지 그 진술 하나만 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 하셨어요. 유시민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유시민뿐만 아니라 김어준, 푸나님, 저 다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포스러운 국가 권력을 우리가 그냥 두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쿠데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쿠데타 하는데 쿠데타가 프랑스어로 국가의 타격이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타격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를 전복해야만 쿠데타의 의미로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은 정권을 올리려는 시도. 그렇지 않은 정권이라는 게 민주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작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 특히나 이 누구죠? 기자 이름 누구죠? 이동재라는 기자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그 공작을 하면 그러면 그 작업 자체가 쿠데타인 거예요. 이 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자들인지 소위 말하는 배웠다는 자들 시험 잘 봐서 머리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우리는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를 자기네들께 모여서 전혀 주저함도 없이 이야기해요. 그게 이 자들의 본 모습이에요. 예. 이거를 견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왜 검찰이 직접 안 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검찰이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할 때 오늘 유시민 장관님도 말씀하시면 늘 하던 일이잖아. 근데 왜 늘 하던 일을 새삼스럽게 기자라는 한 쿠션을 먹여서 했을까? 물론 하나의 기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서 본인들도 안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그치? 위험하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이철 씨를 직접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검사한 불러올 수 있잖아요. 불러와서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쿠션을 쳤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철 씨를 뒤졌지만 그것조차 없었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돼요. 또 하나는 자기네들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이 침탈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걸 본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물리학으로 따지면 힉스 입자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발견된 거야.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언론과 검찰 그리고 심지어 고소까지도 자기네들이 준비해놓은 사람을 시켜서 고소한 다음에 그 고소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때리고 사람 망신 줄 거 다 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얻는 이게 우리 모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동재 기자가 다 물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뭐 공방으로 몰고 가고 뭐 MBC와 채널A에 뭐 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잖아요.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생각해봐. 대한민국의 현직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가 아니는 모르는 거지만 아직까지 직접 증거는 없지만 그 논란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검찰총장의 최측근인데 이자가 사실은 이번 선거를 여당이 지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토해내기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겠다를 채널리 기자라고 하는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상황이 이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공작 미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의도가 너무 악랄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건이고 요게 확전이 되는 것이 얼만큼 어떻게 될지 선거 결과는 좋다 나쁘다로 예단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좋은 벚꽃집 사건이 그런 거였거든요. 야 이렇게 부도덕한 놈들이 있네. 기관장들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 그 지역의 검찰 그러니까 검사장들까지 모이고 막 청장 시장 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했던 사건이잖아요. 밀어주자 이거지 여당 후보를. 근데 그 사건 나고 나서 선거는 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보면 이 사건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이 이런 그 한동훈 이런 직접 언급하면서 강력한 워딩으로 계속 푸시를 해야 돼요. 이거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검찰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생각보다 언론이 너무 미리뜨뜬하게 반응하고 특히나 그 보도를 했던 MBC마저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실망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뭐 경향이나 한겨레에서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 발 놓쳤구나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보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언론사가 그 TF팀을 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사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것도 그 정도 급의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언론들이 이게 눈 감고 넘어가면 잠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죠. 잠깐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도 일말의 힘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고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 너무 멍청합니다, 진짜. 가뜩이나 지금 뭐 레거 쓰레기 뭐 미디어라 그래가지고 뭐 전통 미디어가 뭐 힘이 잃어가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원래 미디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야 이번에 우리 동업자 한 명 제끼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판에 이 언론 바닥에서 채널A는 빼자 하고 언론사들이 전사적으로 덤벼도 자기들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다 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공범이었거든. 그렇죠. 공범이라도 아니 도둑놈들이 영화 같은 데서 배신할 때 항상 뭐 그 도둑질 하기 전에 배신합니까? 도둑질 하고 나오면서 배신하잖아요. 그 이게 밸류 인베스트는 회사라는 거 왜 이분이 지금 12년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그 기존 보험회사에 있다가 아마 그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이 안 돼가지고 보험의 설계사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죄질이 안 좋아서 12년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대구에는 이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대해서 많이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도 어떤 사람 역으로 이분이 나온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희대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12년 이러고 어떻게 했는지 이철이라는 사람을 엮어서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아주 사기꾼하고 똑같은 사람으로라도 엮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네. 추가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틀림없이 선거 가까이 되면 크랙이 일어나서 얘네들 균열이 생긴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다른 시사 프로와 새날과의 눈높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나쁜 그러면 이 사람이다. 사람이 왜 이거를 들고 검찰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갖고 왔을까요? 왜 김어준을 찾아가고 MBC를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총선 결과가. 이 사람이 흔든다고 해서 총선 결과가 흔들릴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봤을 때는 어느 판으로 가야 더 좋을지가 보였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머리를 회전을 해서 생각을 했을 때 따라서 총선 결과는 푸나님 예측대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걸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채팅하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유시민입니까? 푸나님이 돼야 되는데. 더 가열차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가지고 다음번에는 푸나님이 가장 1번으로 나와요. 검찰 작업은 구독자 순서대로 하잖아요. 잠깐만 막간이역에서 우리 정필승 변호사가 왜 결혼을 못한지 이제 알았다. 그렇죠. 이 진지하고 좋은 얘기 해놓고 막판을 다 망쳐버리네요. 아무리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랑 데이트를 한 몇 시간 해요. 끝나갈 때쯤에 이상한 짓거리가 되자 맞는 스타일이구만. 뽀뽀할 순간에 화장실 가야 한다고. 그래서 뽀뽀하기 전에 혀부터 내밀은. 아무튼 가열차게 구독 좋아요. 마무리하자고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쪽이 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딱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경우였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철 씨가 어느 정도는 그런 식의 양심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사범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검찰이 협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을 거라고 일단 보고 그렇고 또 이를테면 그 같은 정치인 이쪽 계통도 자기가 사실상 모셨던 사람인 거잖아요. 유시민 장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인간 기본 성선설에 입각한 거고 그 사람 너무 기회주직으로 바라보면 너 고소야. 자 어쨌건 유시민 장관 이런 워딩들은 알릴레오가 크다 작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아이고 죄송. 작다 크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스피커가 큰 사람이에요. 알릴레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쟤네들이 진중굴을 그렇게 써먹듯이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 자체가 알릴레오가 아니라도 지상파 같은 데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그래서 빨리 방송 출연하는 걸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장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재밌는 게 나는 이 채널A 기자나 한동훈 같은 사람을 고소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와. 훌륭한 작전이라고 봐요.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작전이라고 봐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작전이죠. 내가 고소하는 그 카드를 먼저 써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내밀 카드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카드는 손에서 만지작 할 때 제일 무서워요. 예. 내밀면 아무 그 의미가 좀 반감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